네, 그러면 현재 시간 오늘장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눈에 띄는 특징주 하나씩 상황실에서 다뤄볼게요.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오후장 SOS 상황실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종목은요.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. 이게 어제부터 계속 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백신 지재권 면제 소식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이제 CMO 기업들에게는 호재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주시죠.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백신 관련 특허가 이제 특허를 풀어서 네. 뭐 생산 가능한 국가에서 생산을 좀 하게 만들어 주자라는 게 이제 이거 이제 내용인데 네네.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제 WHO의 질문에 사실은 이제 면제를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지금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주가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죠.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면서 사실은 유럽 연합에서도 지지 발언을 했는데 좀 전 뉴스에 보면 또 독일에선 또 오히려 그 화이자랑 공동 개발했던 바이오엔테크를 보유하는 나라죠, 독일은. 독일에서는 좀 반대 의사를 펼쳤다. 뭐 내용을 보면 뭐 지재권을 풀어준다고 해서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바이오엔테크를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좀 얘기가 나와서 아직은 논란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. 뭐 이런 상황들이 진짜로 뭐 풀릴지 안 풀릴지도 모르고 사실은 풀린다 하더라도 뭐 생산까지 준비하는 과정은 좀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풀리는 게 맞지만 사실은 뭐 아직은 이건 담론이 나왔다,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그래서 오늘 CMO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소송이 또 그 제약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데는 수일간의 뭐 몇 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뭐 전격적으로 뭐 사실은 화이자나 뭐 모더나에서 오케이 하지 않는 이상은 네. 사실은 뭐 이거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. 뭐 그 나라에서 이거를 강제로 풀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그들 입장에서는 때문에 하기 싫겠죠. 예, 당연히 하기 싫을 텐데 문제는 이제 화이자도 뭐 모더나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도 다국적 제약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 시장만 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이 아니다.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뭐 국제적인 압박이 심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뭐 또 바뀔 수도 있죠, 의견은. 네. 예, 그런 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아직은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보는 거고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CMO 기업들이 좀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좀 많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조금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직은 조금 더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. 근데 인도도 그렇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백신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또 수장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뉴스 때문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뭐 녹십자 이런 CMO 기업들이 오르잖아요. 이 뉴스를 기회로 탈출해야 돼요? 아니면 이 뉴스를 시작으로 계속 가져가 봐야 될까요? 이제 투자의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시계열에 따라 다르실 텐데 네. 뭐 물려 계셨던 분들은 좀 일부 현금화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. 오히려 지금 이제 이게 만약에 진짜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은 지금도 매수의 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. 저는 이제 그냥 기술 좀 보수적으로 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한 85만 원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빠져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40만 원을 좀 돌파해서 1만 원 선 정도 가면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이거는 제 단기적인 전망인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진짜로 풀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중 조절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준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 이건 오른 것도 아니에요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맞아요.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여타 제약사들이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면서 주가 이미 전고점 돌파해놓고 나서 오른 기간 좀 횡보했거든요. 일단 기대감은 아직은 기대감 수준이다라고 해주시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 85만 원, 녹십자도 41만 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. 꼭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. 왜, 뭐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? 노르페인트 우선주인데 지금 노르페인트 우선주는 뭐 정치 테마로도 엮이고 있고 우선주 F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. 네, 일단 노르페인트 자체가 사실은 업황도 좋아지고 있습니다, 사실. 네, 맞아요. 페인트 관련주들 다 좋죠. 뭐 조광 페인트니 뭐 다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좋아지는 얘기는 뭐 조선 앞에 전방 산업인 조선이랑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
당연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관련된 뭐 에폭시까지도 좋아지고 있고 돈을 더 벌 거라는 기대감은 좀 시장에 많이 만연이 돼 있고요.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뭐 윤석열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더 추가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노르페인트 본주도 잘 가고 있는 중인데 우선주가 더 강하게 올라오는 이유는 뭐 당연히 시가총액이 적고 워낙 작고 지금 상한가로 오늘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을 보면 한 300억이 조금 넘을 겁니다. 지금 보면 301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92,000주로 지금 상한가를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사실은 뭐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의미가 없는 주식이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이런 종목들은 또 한동안 오랫동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선주들이 급등했다가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확인해 보시면 급락해 있죠. 예, 그러니까 항상 끝은 좀 안 좋으니까 사실은 급락을 동반할 수 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들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뭐 월요일이나 뭐 이렇게 한번 다시 파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우선주 열풍이라는 기사가 또 오늘 나오는 걸 보면은 많은 우선주들이 또 요동치고 있더라고요. 이런 종목을 어떻게 알고 미리 매수를 하셨을까? 그리고 어떻게 마침 딱 또 매기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을까? 참 대단한 이 우선주인 것 같은데요. 저희 노르페인트 우선주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우니까 보유자분들 그냥 위주로만 전략 세워드릴게요. 보유자분들은 저 월요일에 파셔야 될 것 같은데. 다음 주 월요일이요? 예. 네. 왜요? 지금 상한가 잔량이 좀 애매한가요? 상한가 잔량도 의미가 없고 사실 지금 네. 이거는 펀더멘탈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쏠림 현상으로 가는 수급에 의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. 사실은 조금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자리지 않겠나. 보시면 단기간에 16,000원에서부터 거의 안 쉬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는 쉬거나 한번 꺾일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노르페인트 우선주 이걸 다뤄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워낙 잘 가고 있으니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.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. J콘텐츠리 예상 밖의 호실적을 내놓았습니다. 제가 어제 네. 막 드라마를 이것저것 보면서 요즘 왜 이렇게 재미난 드라마가 많지? 마치 드라마의 퀄리티도 영화처럼 시나리오도 탄탄하고 시즌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JTBC의 드라마도 좋은 게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가 1분기 예상을 웃돈 호실적 발표했네요. 그렇죠. 뭐 예전에 스카이 캐슬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카이캐슬, 대작이죠. 네. 그 뒤로 이제 뭐 40, 50대들을 겨냥한 드라마들이 좀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좀 연령대 낮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. 일단 지금은 이제 J 콘텐츠나 뭐 CJ ENM이나 뭐 아니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보면 좀 지지부지했죠. 예. 그리고 한동안 뭐 OTT에서 콜이 많이 들어오면서 좋아지다가 또 한동안 좀 잊혀져 있다가 막상 실적이 딱 나오고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제 콘텐츠를 크게 보면은 극장 사업이랑 뭐 방송 사업으로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방송 부문의 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. 극장은 여전히 안 좋겠죠, 당연히. 맞아요. 예, 그리고 이제 이 극장의 부진을 방송 부분이 다 메꿔주면서 실적의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방송 부분도 보면 TV 방영이라든지 유통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방영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이랑 그다음에 뭐 사실은 OTT 업체에다가 파는 거죠, 유통이라는 게 결국에는. 그러면 OTT 업체들 중에 이제 가장 큰 넷플릭스라든지 뭐 중국의 아이치라는 곳에 이제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J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럼 결국에는 이쪽에 계속 콘텐츠 수요가 많다라는 거를 가정했을 때 뭐 아까 아나운서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현 씨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죠. 엄청 좋아요. 그러면 결국에는 뭐 많이 살 수밖에 없을 거고요.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OTT 업체들은 자꾸 지금 대형화되고 있고 국가마다 막 생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갑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좋은 형상으로 봐야 될 걸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전에는요, 이 방송 드라마를 TV에서만 보고 다른 데서는 안 봤는데 요즘은 그런 OTT 업체에서 정주행도 하고 또 보고 돈 내고 또 보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, J 콘텐츠리 등 방송 관련주들 눈여겨보신 분들 많을 텐데 좀 걱정되는 게 뉴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를 배신했잖아요. 네. 그 OTT 딱 그 디즈니 플러스와 계약 이야기 나오자마자 급락을 했으니까 그때 나온 해석들이 그랬어요. 뭐 이미 시장에서 이 소문이 퍼진 거 아니냐, 혹은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고 떨어진 거다 그랬거든요. 그럼 혹시 CJ&M, J 콘텐츠, 스튜디오 드래곤 이들도 OTT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된 건가요?
일단 일부 반영은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이 항상 주식이라는 게 보면 이 뭐 단순히 이쪽 업종만 그런 게 아니라 네. 항상 기대 때문에 먼저 올랐다가 그다음에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 또 좀 쉬었다가 막상 숫자가 나오면 기대만큼 보여주면 네. 또 다시 올라가고 이걸 이제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주식의 원리죠 대부분 보면. 그렇죠. 예, 근데 숫자를 확인하려고 할 때가 있고요. 아, 숫자는 무조건 잘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할 때도 있고 네.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히려 지금 이제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늘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. 뭐 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니라 뉴스가 나왔네. 그러면 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실적과 뉴스의 차이다라고 네. 이야기해 주셨어요. 그럼 제이 콘텐츠리 매수해볼까 가격 전략 세워드릴 텐데요. 저도 영화관 안 간 지 지금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. 네. 이제 영화관도 막 가면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일단 뭐 지금 극장이나 사실은 뭐 공연장에서 감염됐다는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근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극장을 많이 안 가죠. 이게 떨어져 앉아야 돼서. 예. 네. 근데 이제 같이 동반하는 사람도 같이 앉아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거보다는 뭐 극장 수요보다는 제이 콘텐츠는 지금 방송 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일단 OTT 간의 업체들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업체들이 대형 업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콘텐츠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제작을 그나마 잘할 수 있는 데가 뭐 한국밖에 없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보실 때는 좀 저는 뭐 성장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제이 콘텐츠들이 좀 보수적으로 지금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만약에 좋긴 좋지만 네.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한 53,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. 전고점 부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뭐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어떤 분이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공식 사양 산업으로 꼽는 게 극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듣고 보니까 정말 극장이 예전만큼 많이는 안 갈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또 극장에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그 재미가 있긴 한데. 일단 뭐 매니아들은 또 그렇게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갈 거고 네. 또 아예 없어지진 않죠. LP판이 아직도 있는 거 보면. 네. 근데 이제 전체적인 산업, 성장 산업이라 보기는 좀 어렵고 극장은. 그렇죠. 파이가 계속 커지기는. 그렇죠. 커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. 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인 거를 인정을 하되 네. 뭐 특화되는 새로운 뭐 사업을 좀 해야 되겠죠. 극장들은. 예. 이 영화 산업의 부족한 면을 또 방송 부분에서 채워주니까요. 제이 콘텐츠들이 예상 밖의 호실적을 내놨습니다.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이번에는 휠라홀딩스인데요. 자회사의 선전입니다. 이 어닝 서프라이즈 1등 공신인 자회사 아크시네트가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. 아크시네트는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방송 전에 좀 얘기를 했지만 네. 그 타이틀리스트를 타이틀리스트. 갖고 있는 회사가 아크시네트고요. 미국 비싼 회사, 브랜드잖아요. 네, 미국 회사고 그 미국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. 휠라홀딩스가 인수하면서 사실 의류 사업까지 같이 좀 확대를 하면서 타이틀리스트 의류도 지금 뭐 잘 팔리고 있죠. 스테디하게. 그래서 이제 타이틀리스트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이제 타이틀리스트 휠라홀딩스가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인수한 지는 꽤 됐습니다. 꽤 됐고 일단 골프 용품이라든지 골프 웨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뭐 골프 채랑 뭐 공이랑 뭐 그다음에 이제 웨어까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아크시네트에서.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잘 좋아지고 있구나 소비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국내도 지금 보면 골프 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봤다라고 볼 수 굉장한 있는데, 수혜를 받죠. 예,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부킹하기도 어려울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프 산업은 여전히 지금 호황을 맞고 있는 중이다라고 봤을 때 휠라홀딩스는 단순 소비재 플러스 뭐 레저까지 골프 산업까지 같이 엮여서 보신다라고 하면 뭐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학창 시절의 휠라와 지금의 휠라 위상은 참 많이 달라진 것 네. 같아요. 단순히 이제 국내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글로벌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 미국, 중국에서의 소비 회복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여타 해외 주식 안에서도 소비주들이 살아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현대백화점이 오늘 또 실적이 잘 네. 나왔던데요. 네. 일단은 지금 최근에는 원자재라든지 중간재라든지 뭐 화학, 철강 뭐 이런 그
상품 관련된 네. 커머디티 관련된 주식들이 좀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물가를 압력하고 뭐 물가 상승 때문에 또 뭐 사실은 또 뭐 금리를 인상하지 않냐 뭐 이런 네.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쭉 감안해 봤을 때 그쪽은 좀 과하게 올라간 것 같고요. 그쪽은 이미. 예, 네. 이미 과하게 올라간 것 같고 오히려 미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미국의 GDP의 70%는 소비이기 때문에 사실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빠를 수 있는 건 의류 쪽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네. 의류와 유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휠라홀딩스를 저도 며칠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. 예, 휠라홀딩스라든지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이런 의류 관련주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뭐 휠라홀딩스 오늘 그 이제 아큐시네트 때문에 올라왔지만 지금 사실 주가를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시면 여전히 뭐 그닥게 많이 올라온 상황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 가격까지도 아주 회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휠라홀딩스 오늘 딱 문 열자마자 8%의 갭상승으로 네. 그동안에 또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소비주 내 탑픽 종목일까요?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한 6만 원까지는 갈 걸로 보고 있고요. 네. 현재는 저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이제 의류주 중에 탑픽으로 지금 휠라홀딩스를 보고 있습니다. 예, 물론 이제 그 외 영업무역 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매력적이긴 한데 네. 저는 이제 일단은 휠라홀딩스가 골프 산업까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휠라홀딩스 목표 주가 6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. 네,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요. 왜 내 종목은 상황실에서 안 다뤄주지? 고민하지 마시고 샵 2034 종목 상담으로 연락 주세요. 종목명 매수가 보내주시면 되고요. 이건희 차장님은 여기서 퇴근시켜 드릴게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